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이야기. 잘생긴 아들 아지브를 낳고 기르는 미의 여왕.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사형을 당할 처지인 흑인 노예를 살리려고 대제상은 기이한 이야기를 술탄에게 하는데 사이좋던 형제는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과 딸을 낳아 결혼시키기로 하지만 언쟁이 벌어져 동생이 떠나게 됩니다. 동생은 발소라 재상의 사위가 된 후 재상이 되며 잘생긴 아들을 낳아 키우다 죽는데 아들이 너무 슬퍼하다 술탄의 노여움을 사서 아버지의 무덤으로 도망을 가 잠을 자다 정령과 요정에게 발견이 됩니다. 한편 카이로에서는 술탄이 형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을 하려다 못하자 분노해 그녀를 꼽주어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정령과 요정은 이 청년을 카이로의 처녀와 연결시켜 주려고 그를 카이로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꼽추어의 결혼식에 청년을 데려가 꼽추 대신 청년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도록 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밤새 청년을 다마스커스의 성문 앞으로 옮겨놓고 신부 아버지는 청년이 남긴 수첩으로 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며칠 후 재상 셈세딘 모하메드의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9달 후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지브란 이름을 붙여주고 7살이 되자 유명한 선생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아지브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고 모두 아지브보다 신분이 낮아 아이들은 그에게 고분고분하게 됐는데 이런 맹목적인 관대함은 아지브의 버릇을 망쳐놓아 그는 아주 오만방자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자기 뜻을 거스르면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선생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선생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참을수록 아지브는 더욱 아나무인이 되어갔고 선생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로 피곤해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지브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내일 녀석이 학교에 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면 그의 주위를 빙 둘러서서 너희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놀자. 하지만 놀 사람은 먼저 자기 엄마 아빠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후레 자식으로 여기고 앞으로는 같이 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생에게서 아지브를 궁지로 몰아넣는 방법을 배운 아이들은 다음날 모두 모이자마자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하자고 했고 모든 아이들은 찬성했으며 심지어 아지브까지 동의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거침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는데 아지브가 엄마 이름은 미의 여왕이고 아빠는 술탄의 재상 셈세딘 모하메드라고 하자 아이들은 일제히 그건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는 아지브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떠나갔고 혼자 남은 아지브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흐느껴 울자 이를 엿듣던 선생이 나타나 아지브에게 말했습니다. 아지베야, 너 셈세딘 모하메드 제사님은 내 조부, 즉 모친이신 미의 여왕의 부친이란 말이야. 우리도 너처럼 내 아빠 이름을 모른단다. 우리가 아는 것은 술탄께서 내 어머니를 어떤 꼽주 마부와 결혼시키려 하셨는데 어떤 정령이 대신 내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사실뿐이야. 너한테는 좀 안 된 일이다만 이런 사실을 알고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좀 덜 오만하게 굴었으면 좋겠구나. 어린 아지브는 학교를 뛰쳐나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어머니 미의 여왕의 방으로 달려 걸어갔는데 그녀가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아지브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너를 매일같이 안아주시는 셈세딘 모하메드 제상님이 아버님이라고 하자 아지브는 그분은 어머니의 아버지이니 자기 아버지는 누구냐 하자 미의 여왕은 첫날 밤과 뒤이은 과부 생활에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의 여왕과 아지브가 나란히 앉아 울고 있을 때 재상 셈세딘 모하메드가 들어와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고 미의 여왕은 아지브가 학교에서 놀림받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상의 마음까지 찢어놓았고 그도 모자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충격을 받은 재상은 술탄에게 달려가 조카 베드레던 하산을 찾으려 동방의 여러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술탄은 재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의 결심대로 하라고 허락해주면서 베드레딘이 있는 지방의 군주나 제후들에게 재상이 조카를 데려가도록 허락해줄 것을 부탁하는 친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술탄의 만수무강과 번영을 빈 후 작별을 고하고 궁을 나아 집에 돌아와서는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한 후 나흘 후 그는 딸 미의 여왕과 손자 아지브와 함께 다마스쿠스로 향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천막을 치지 않고 19회를 계속 걸은 끝에 20날째 되는 날에는 다마스쿠스 성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아름다운 초원에 도착해 어떤 강의 강변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샘세딘 모하메드는 이 아름다운 장소에 이틀간 머무른 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고 가족과 따라온 일행에게는 다마스쿠스에 들어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재상의 이 결정을 반긴 사람들은 일부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도시의 풍물을 구경하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건을 팔고 이 나라 특산품을 사기 위해 335 짝을 지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의 여왕은 아들에게 이 유명한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아지브의 가정교사이기도 한 흑인 내시를 불러 아이에게 도성 구경을 시켜주라고 명한 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을 차려입은 아지브는 굵직한 지팡이를 든 흑인 내시와 함께 출발했는데, 도성에 들어서자 햇빛보다도 더 아름다운 아지브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집 밖으로 나왔고, 어떤 이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으며, 어떤 이들은 길을 가다가 그냥 멈춰서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한편 베드레딘 하산을 양자로 삼았던 제과점 주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면서 가게와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어 그가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과자가 너무 맛있어 명성은 다마스쿠스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베드레딘 하산이 있는 제과점 앞에 이른 내시와 아지브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는데, 베드레딘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아이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길이 어린 아지브에게 머무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내 아이의 아름다움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구성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을 멈추고 아지브에게 가게에 들어와 자기가 만든 것을 들라고 했고, 내시가 재상의 아들이 이런 누추한 곳에 들어가 앉아서 먹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말렸지만, 아지브는 무엇에 끌렸는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레딘 하산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배운 크림 타르트를 아지브에게 주었는데, 이를 맛본 아이는 너무 좋아했고 함께 먹은 내시 역시 기막힌 맛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무슨 일로 이 다마스쿠스를 여행하냐고 물어보려고 할 때 내시가 빨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아이를 재촉해 나가버리자 베드레딘은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을 뒤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뒤쫓아 달려간 베드레딘 하산은 그들이 성문에 이르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그가 따라온 것을 본 아지브는 제과점에서 과자를 먹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 재상이 알게 될까 겁이 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베드레던에게 던져 이마 한가운데를 맞췄고, 그의 이마에서 피가 나와 얼굴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아이는 천막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레딘은 아직도 벗지 않고 있던 제과사용 앞치마 자락으로 상처를 눌러 지혈을 하면서 도성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가게도 내팽개치고 그 아이를 귀찮게 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위안을 했습니다. 베드레딘은 다마스쿠스에 남아 제과점 일을 계속했고, 백부 샘세딘 모하메드는 사흘 후에 다시 출발해 수많은 도시를 거쳐 마침내 발소라에 도착해 술탄을 만났는데, 술탄은 재상을 매우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발소라에 오게 되었는지 묻자 재상은 재상 누레딘 알리 아들의 행방을 찾아서 왔다고 했는데, 누레단 알리는 오래전에 죽었고 재상 중 한 분의 따님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다고 했습니다. 샘세딘 모하메드가 그녀를 찾아뵙고 이집트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술탄은 흔쾌히 허락했고, 재상은 그녀가 사는 곳을 물어 딸과 손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누레 알리의 미망이는 남편이 생전에 살던 장려한 대리석 기둥들로 꾸민 멋진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샘세딘 모하메드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녀는 아들을 생각하며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시숙임을 밝히면서 왜 발소라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었는데, 카이로에서의 결혼식 날 밤 벌어진 일과 수첩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지브와 미의 여왕을 소개해 주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누레 알리의 미망이는 며느리 미의 여왕과 손자 아지브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부인의 아들이자 자기의 조카인 베드레던을 찾는 일만 남았으니 같이 동행하자고 하자 누레딘 알리의 미망이는 기꺼이 받아들이고는 발소라를 출발해 다마스쿠스로 향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자 제상은 성문 근처에 천막을 세운 후 그곳에서 다시 사흘간 머물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지브가 흑인 내시에게 자기를 도성 안에 데려다 달라고 졸랐습니다. 지난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구경하고 싶고 자기가 돌로 때린 그 제과점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 것으로 둘은 미의 여왕의 허락을 받아 함께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골목시장과 큰 광장들을 돌아다녔고 고색창연한 모스크를 구경한 후 베드레딘 하산의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슬며시 안을 들여다보니 제과사는 지난번처럼 크림 타르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지브가 그에게 자신을 기억하겠냐고 인사를 하자 베드레딘은 아지브를 알아보고 지난번처럼 격심한 마음의 동요를 느꼈는데 아지브는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가게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레딘은 즉시 그들에게 크림 타르트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주었던 것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섬세하고도 뛰어난 맛이라 실컷 먹은 뒤 날이 꽤 어두워져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수경지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부인네들이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는데 손자를 보고 얼굴이 활짝 펴진 할머니는 많이 돌아다녀 시장할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크림 타르트 한 개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그녀의 솜씨는 인류 제과사들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없이 맛있는 것이었지만 이미 베드레던 하산의 가게에서 배 터지게 먹고 와서 맛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레알리의 미망이는 자기가 만든 과자 앞에서 시큰둥한 손자의 모습에 몹시 속이 상해 자신은 그 누구도 크림 타르트를 맛있게 만든다고 하자 아지브는 도성에서 이보다 훨씬 맛있는 타르트를 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지브가 동네 제과점에서 무엇을 먹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할머니가 샘세딘 모하메드의 천막으로 달려가 내용을 부풀려서 고에 바치자 성격이 급한 샘세딘 모하메드가 이 말을 듣고 펄펄 뛰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재상의 호통에 결국 이실직고를 한 내시가 둘 다 어떤 제과점에 들어가 크림 타르트를 먹었는데 이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었다고 하자 누레알리의 미망이는 당장 그에게 가서 크림 타르트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시는 크림 타르트를 들고 천막으로 돌아와 누레린의 미망인에게 드렸는데 이것을 받아 한 조각을 떼어 입안에 넣는 순간 그녀는 크게 비명을 지르고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샘세딘 모하메드는 이 광경에 크게 놀라 손수 제수의 얼굴에 물을 뿌려주며 간호해 주었는데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는 오, 하느님, 내 아들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이야기, 다시 첫날 밤을 이어가는 미의 여왕과 베드레딘 하산으로 이어집니다.